마음속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윤아쌤, 민정쌤, 지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새학기 3월을 맞이하여서 딱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이제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수면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불규칙해졌을 텐데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그 학기에 적응하느라 아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 동안 무너진 우리 아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상담실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한다던가 아니면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학교에 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학교 상담실에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5학년 학생이었는데 조금 불규칙한 수면 시간도 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악영향으로 이어져서 아이가 공부할 때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방학이 지나자마자 의뢰돼서 온 6학년 남학생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새벽 4시까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이 이제 개학하고 나서까지 이어져서 좀 아침마다 부모님이랑도 싸우게 되고 또 선생님과도 갈등을 경험했던 그런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 습관이 무너지게 되면 학교 생활 적응에도 그리고 학업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러한 아이들의 무너진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주영 선생님께서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떤 활동들을 제시해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 모두 수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활동은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수면 교육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수면은 이 아이의 성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약 33.1%가 수면이 부족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절반은 권장하는 수면 시간인 9시간에서 11시간보다 잠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수면 부족을 도와서 새학기 등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 위생이 필요해요. 수면 위생이란 수면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여러 생활 습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몸 건강, 마음 건강뿐 아니라 수면 건강도 잘 챙겨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숙면에 도움되는 환경 만들기.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만들기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숙면에 도움되는 환경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의 수면방해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전자기기 사용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 시간과 또 그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가 우리 잠을 유도하도록 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잠드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설사 잠이 들어서라도 깊은 잠에 빠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반드시 방 밖에 두고 취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때는 거실이나 안방에 스마트폰 반납함, 예를 들어서 반납 상자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고 그곳에 두는 것을 규칙으로 세워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숙면에 도움되는 환경을 위해서 침대에서는 수면 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간식을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숙면에 취하기 위해서는 이 책과 전자기기 사용은 책상에서만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그 명확한 용도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뭔가 필요에 따라서는 암막 커튼이나 편한 침구류 같은 것으로 포근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 수면 환경뿐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정한 수면 시간을 정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의 수면 주기는 1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얕은 잠과 깊은 잠이 반복되는데요. 따라서 이 수면 사이클에 맞춰서 수면 시간을 정해두면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적절한 수면 시간이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 30분을 기준으로 9시간 혹은 10시간 30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사실 한창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깨우면 굉장히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수면 사이클을 좀 참고하셔서 수면 시간을 정한다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기에도 또 아이들도 일어나기에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면 체크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유나쌤이 뒤이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평소 좀 기본적이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 또 당연한 얘기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관련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새학기 적응을 위해서 수면과 관련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영 선생님께서 수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어린 아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면 교육에 대한 내용들만 들어봤는데, 사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라던가 아니면 학업에 있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주영 선생님께서 잘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유나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수면 체크리스트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주영쌤께서 설명해준 수면 교육을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주영쌤이 수면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1시간 30분 주기의 수면 사이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수면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비단 수면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규칙적으로 습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첫 번째 날짜 칸에 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매일 아이와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일주일 단위로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서는 매일 일어나는 시간을 체크해 주어야겠죠. 학교 갈 준비, 등원할 준비를 하기 위한 적절한 기상 시간이 언제일지 정하고 그 시간에 얼마나 가깝게 일어났는지, 목표는 달성했는지 아이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잠든 시간도 비슷한데요. 규칙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너무 늦을 경우에 이 원인을 아동과 탐색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야 할 늦은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하는 것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없애주셔야 합니다. 이제 잠들기 전 내 마음과 일어났을 때 내 마음 항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취침과 기상 후의 아이들의 감정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이가 잠들기 전이나 일어난 후에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짜증이나 화, 이런 감정을 느낀다면 규칙적인 수면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만약에 반대로 아이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기쁨, 즐거움을 느낀다면 학교나 기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항목인 칭찬 한마디입니다. 아이가 셀프 칭찬을 기입하거나 보호자가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칸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수면 체크리스트 활동에서 칭찬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라는 것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동기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내적 동기는 활동을 해냈을 때 성취감이나 즐거움 등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외적 동기는 학습하는 내용에 따른 보상 등 외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교육 활동에서 이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모두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따로 마련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보상을 통해 아이들이 성취감, 즉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윤아 선생님께서 이제 수면 교육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걸 실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제 수면 체크리스트 활동을 잘 준비해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생활 어떻게 바로잡으면 좋을지 이제 주영 선생님께서는 수면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윤아 선생님께서는 활동 체크리스트, 활동지를 직접 준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룰 수 있는 활동들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싶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 마음을 쏙 알아주는 마음속이었습니다. 마음속 프로젝트